결혼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에 속아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고요. 그런데요, 남편이 결혼하고 나니 아주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더라고요. 진짜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왜 남자들은 결혼만 하면 그렇게 효자가 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모님께 못해준 게 미안하고 한이 되는 거면 결혼 전부터 잘해주던가 꼭 결혼하고 나서 철이라도 든 것처럼 부모님한테 지극정성 효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해서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뭐 효도하는 거야 나쁘지는 않지만 본인이 부모님한테 해야 하는 효도를 결혼한 저한테까지 강요한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것도 부모면 다 같은 부모인데 남편은 시어머니만 챙기려고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는 제가 효도하려고 조금만 챙겨드리려고 하면 그것조차 못하게 막으면서 기겁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제가 남편과 결혼할 생각조차 안 했을 텐데 말이에요. 남편과 결혼하고 1년쯤 되었을 무렵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시어머니랑 저랑 문제가 생기면 남편은 중간에서 잘 중재를 하면서 시어머니 편보다는 제 편을 늘 더 들어주었어요. 시어머니가 조금 막무가내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면 시어머니가 저를 걸고 넘어지고 골치 아파지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 남편은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았죠. 시어머니도 그래서인지 저한테 선 넘는 행동을 하지 못하셨고요. 그러다가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8개월쯤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혼자 집에 계시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시아버지가 몇 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계시다 다친 거라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혼자 겨우겨우 움직여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119를 불러서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그 일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나을 때까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죠.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고 나서기 시작했던 것은요. 자기가 그동안 자식으로서 시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시어머니 일에 신경 쓰면서 효도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결혼도 했고 그러면 어른인데 철이 들어야 할 것 같다면서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제 편이었던 남편이 그때부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 편 말이에요. 은근히 저보다 시어머니를 챙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이젠 남편이 제 편보다 당신 편을 든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행동이 변하시면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 눈치 보느라 못했던 그 시집살이를 저한테 시키려고 했던 거였죠. 그렇게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와 남편의 그 지 엄마만 챙기는 이기적인 효도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날은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글쎄 떡하니 문을 열고 저희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죠. 그것도 손에는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어머니, 갑자기 저희 집에는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고요? 무슨 일이긴. 내 아들 집이면 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내 집도 마음대로 못 오냐? 비밀번호야 당연히 우리 아들이 알려줬지. 앞으로는 종종 들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결혼 초야 우리 아들이 말리니까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얘가 결혼하고 나서 비실비실한 게 자꾸 마르는 게 내가 챙겨줘야지 안 되겠다.
이게 다 네가 똑바로 네 남편을 안 챙겨줘서 그런 거 아니니? 여자가 결혼하면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남편부터 잘 챙겨야 하는데 네가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네 남편을 제대로 신경 안 써서 그런 거 아니니? 맨날 치장하는 데만 신경 쓰고. 요즘 우리 아들 보면 피죽도 못 얻어먹고 사는 것 같다. 어머님, 남편 몰골이 형편없어지긴 뭐가 형편없어져요. 남편 지금 결혼하고 1년 사이에 5kg나 쪘다고요. 오히려 너무 잘 먹고 잘 지내서 주변에서 살 빼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다고요. 남편이랑 저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왜 저만 남편 챙겨야 하는데요? 제가 남편 보모도 아니고 저는 저랑 같이 평생 살 사람이랑 결혼한 거지 남편 챙기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 이미지 관리상 꾸미고 다니는 거 당연한 거고요. 저 치장하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쓰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나친 간섭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한마디를 안 지지. 이건 내가 너희들 먹이려고 힘들게 가지고 온 거다. 왼쪽은 네 남편 거고 오른쪽은 네 거다. 진짜 세상에 나처럼 아들의 며느리까지 챙겨주는 좋은 시어머니는 없을 거다. 음식들 아까우니까 절대 버리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 시어머니는 가지고 오신 걸 식탁에 올려놓으셨는데 저랑 남편 거를 따로따로 챙겨오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 먹으라고 챙겨온 것만 먹어야지. 네 남편 거 넘보면 안 된다. 알았니? 그런데 굳이 남편 거랑 제 거랑 따로 가지고 오신 것도 그렇고 시어머니 말이 이상해서 저는 시어머니가 싸우신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싸운 음식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어요. 남편 거는 누가 봐도 새로 해온 음식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불고기에 잡채에 양념게장에 아주 정성 들여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거는 딱 봐도 시어머니 냉장고에서 묵혀두었던 오래되고 상해서 먹을 수도 없는 것들이었죠. 반찬 중에는 한눈에 봐도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시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뭐예요? 진짜로 이걸 저한테 먹으라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 원래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거 특별히 너 신경 써서 챙겨온 거야. 음식 버리면 죄 받는 거 알지?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지금 이거 음식에 곰팡이 피어서 상한 거 안 보이세요? 저 먹으라고 가지고 온 반찬통 열 때마다 상한 냄새랑 쩐내 나는 거 어머니는 모르시겠냐고요. 어머니 이거 저 먹으라고 가지고 온 거 아니고 음식 상해서 버리긴 아깝고 하니까 저한테 떠넘기려고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제가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도 아니고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저한테 먹으라고 가지고 오시냐고요. 저 이거 먹고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남편 거는 다 새로운 반찬들로 해가지고 오셨으면서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내가 무슨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 다 먹을만 하고만. 저것도 곰팡이 빈 부분만 덜어내고 먹으면 아무 이상 없다. 다 먹을만 하다고. 어머니, 제발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먹을만하고 아무 이상 없는 거면 어머니께서 먼저 시범 좀 보여주시던가요. 시범을 보이라니? 아니, 무슨 시범을 보이라는 거야? 이 음식들 그냥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가지고 온 반찬들로 식사하시게 상 차려드릴 테니까 드셔보세요. 지금 당장 차려드릴게요. 뭐, 이건 나 먹으라고 차려줘?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정말로 어머니가 가지고 온 쓰레기 반찬들로 상을 차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더니 화를 버럭 내셨던 겁니다. 상을 차리긴 뭘 차려!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기껏 너 생각해서 가지고 왔더니 이상한 소리만 하고. 내가 다시 가지고 가서 먹을 테니까
나중에 아쉬워나 하지 마. 그리고는 시어머니는 제가 밥상을 차리기 전에 저 먹으라고 싸우셨던 쓰레기 반찬들의 반찬 뚜껑을 덮으시며 다시 챙기셨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못 먹는 반찬들이니 제가 정말로 먹게 할까봐 겁이 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까지 있다가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저는 다투게 되었죠. 저랑 의논한 일이면 모를까 어떻게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한테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마음대로 오시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저한테 못 먹는 쓰레기 반찬까지 가지고 온 걸 말하자 남편에게 돌아온 답은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랑 똑같았어요. 부모가 자식 집에 오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하냐며 비밀번호도 시어머니가 알려달라고 하기 전에 남편이 직접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곰팡이 피운 쓰레기 반찬을 저 먹으라고 가지고 왔었다는데도 남편은 그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설마 그런 짓을 했겠느냐면서요. 이제는 남편이 제 편이 아닌 진짜 시어머니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저보고 본인이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것처럼 저도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면서 협조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나보고 협조를 하라니? 무슨 협조를 하라는 건데? 당신이 일단 우리 엄마한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식사는 잘 드셨는지 안부 전화 드리고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는 엄마 집에 나랑 같이 가서 자고 오는 거야. 엄마 집에 가면 당신 가만히 앉아 있을 생각하지 말고 집 청소랑 엄마한테 드시고 싶은 음식 물어봐서 음식도 좀 만들고 하라고. 그래야 자식으로서 나도 면이 서고 효도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당신은 뭐 할 건데? 나야 연락은 엄마한테 매일 하니까 따로 뭐 더 할 필요도 없고 엄마가 나 좋아하니까 엄마가 집 갈 때 내 얼굴 보여드리고 옆에서 말동무 해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더 할 게 있어? 뭐야? 지금 결국 네가 한다는 효도 너는 말만 하고 나보고 네가 할 효도 다 하라는 거네. 지금 한마디로 네 엄마 봉양을 나보고 하라는 거잖아. 야, 내가 무슨 너희 엄마 봉양하려고 너랑 결혼한 것 같냐? 네 엄마 효도하고 싶으면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 네가 직접 해. 네 엄마가 너 낳고 길러주셨지 나 낳고 길러주셨냐? 그리고 효도를 할 거면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네가 했었어야지. 네가 그동안 효도 안 할 거 안타까워하면서 왜 나보고 하라고 하느냐고. 내가 어머니 안 챙기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시댁 방문해. 어머니 보약에 용돈에 여행도 보내드리지. 내가 뭘 안 해주는 게 있어? 주변 사람들도 나처럼 시댁 챙기는 사람도 없다더라. 그러니까 내 부모 효도가 그렇게 간절히 하고 싶은 거면 나한테 바라지 말고 네가 네 손으로 직접 해. 나 너 대신 대리 효도 해주는 하녀 아니거든? 진짜 아주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놈은 자기는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저한테 자기 엄마 효도를 맡기려고 했으니까요. 본인도 귀찮아서 제대로 하지도 않은 그 효도를 저한테 떠넘기려고 한 거였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기가 차고 실망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저런 사람인지 알았다면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더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는데 남편과 저는 의논 끝에 시어머니께 30만 원 용돈을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횟집에 모시고 가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용돈이랑 꽃다발도 선물해 드렸어요.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선물을 받으시고 남편한테만 효자라며 고맙다고 하시면서 최고라고 하지 저한테는 고맙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 놈이 그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얼마 뒤
바로 저희 아빠 생신이라 아빠 생신 때 어떻게 해드릴 건지 남편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같은 부모이니 시어머니 생신 때 해드렸던 것처럼 아빠께 용돈 30만 원이랑 아빠가 좋아하시는 식당에서 식사를 사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아주 펄쩍 뛰며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장인어른 생신 때 우리 엄마한테 드렸던 것처럼 용돈으로 30만 원 드리자는 소리야? 어머니한테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빠 생신 때도 똑같이 해드리면 될 것 같아. 아니지. 그건 절대 안 되지. 왜 안 된다는 건데? 생각해봐. 우리 엄마는 혼자니까 30만 원 한 번이면 끝이지만 당신은 장인어른의 장모님의 그 생신 합치면 60만 원이잖아. 지금 우리 엄마는 30만 원이면 끝인데 당신 부모님은 60만 원이나 나가는 거면 내가 더 손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억울하지 않겠냐고. 야, 부모님 해드리는 건데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그리고 부모님 해드리는 거로 왜 그런 걸 따져? 그러면 당신은 우리 아빠 생신 때 도대체 얼마 해드렸으면 하는 건데. 그러면 당신 시어머니한테 해드렸던 30만 원에서 절반인 15만 원 드리면 되는 거야? 15만 원도 많은 금액 아니야? 너희 엄마는 지금 30만 원 드렸으면서 그 절반인 15만 원 우리 아빠 드리자고 한 건데 지금 그것도 많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우리 아빠한테 얼마 드릴 생각이었는데? 한 5만 원? 그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나?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이 치사하고 지 엄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아! 너희 엄마는 30만 원 드렸으면서 지금 우리 아빠한테는 그 절반도 드리기 아까워서 5만 원만 드리자고? 너희 부모님만 부모님이고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도 아니라는 거냐? 너 우리 아빠 생신날 올 생각도 하지 마. 너 같은 인간은 우리 아빠 생신에 올 자격도 없으니까 나 혼자 가서 축하해드리고 올 거야. 앞으로 나도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한 것만큼 똑같이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저는 남편 놈의 팔뚝을 원 없이 꼬집어 주었습니다. 사람이 얄미워도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남편을 믿고 계속 살아도 되는지요. 제가 볼 때 남편은 배우자로 미성숙해 보였거든요. 자기랑 자기 엄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랑 계속 살면 결국엔 제 인생이 너무 불행해질 것 같았죠. 저는 아빠 생신날 정말로 남편을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해드렸던 거랑 똑같이 30만 원 용돈에 꽃다발을 선물해드렸고 가족들과 함께 가서 아빠가 좋아하시는 한우를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제 인생의 최대의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이 어느 날 무언가 고민하는가 싶더니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한동안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시어머니 집 화장실이 고장나서 화장실을 고치면서 화장실 인테리어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이 고장났는데 집에서 시어머니가 생활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지낼 곳은 저희 집밖에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며칠 계시면서 저는 아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개념이 없던 분이셨던 거예요. 제가 생활하는 안방문을 노크도 없이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지를 않나. 제 화장품을 마음대로 쓰지를 않나. 심지어 저한테 말하지도 않고 제 옷을 입고 외출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께서 오래 계실 분도 아니고 며칠 있으면 가실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이 나중엔 제가 만약 남편이랑 이혼하게 될 때에는 증거가 돼서 도움이 될 거란 사실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기간이 주말이랑도 겹쳐 있었거든요. 제가 머리할 때도 됐고 해서 주말에 미용실에 가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미용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랑 저랑 같이 머리를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거기서 꺼내신 말은 정말 제가 깜짝 놀란 말이었죠. 그러니까 디자이너 선생님 양반, 내 머리 우리 며느리랑 똑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예? 고객님, 죄송한데 고객님 얼굴형이랑 모질도 그렇고 며느님이랑 같은 머리 하시는 건 안 어울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객님 며느님이 하는 머리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머리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디자이너 선생님 말이 맞아요. 제 머리 어머니 나이대에 하시는 분들 거의 없고 안 어울리실 수도 있어요. 안 어울리긴 왜 안 어울려? 나도 보는 눈 있다. 그리고 너만 예쁘게 하고 다니라는 법이 있니? 나도 좀 예쁘게 하고 좀 살자. 결국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려서 굳이 저와 따라서 저와 똑같은 머리를 하셨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가꾸고 다니는 것에 뭐라고 하셨던 이유가 제가 부러워서 그랬다는 것을요. 한마디로 제가 질투가 나서 제가 꾸미고 다니는 것에 대해 괜히 시비를 거셨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라 머리를 하는 바람에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남편이 친구들이랑 약속에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때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 건조기에 들어간 빨래들을 꺼내오려고 했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목이 마르셨는지 주방에 들어가셔서 물을 꺼내 드시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약간 술에 취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는 시어머니 뒷모습만 보고 저인 줄 착각하고 시어머니를 뒤에서 확 껴안아 버렸던 거예요. 여보, 오늘 머리 한 거야? 진짜 잘 어울린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셨고 남편도 시어머니를 보며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이고, 넌 뭐 하는 거냐? 엄마! 머리가 왜 그래? 난 집사람이 갑자기 늙은 할망구로 변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네 엄마 보고 늙은 할망구라고 한 거냐? 이 배은망덕한 놈이 힘들게 키워놨더니 네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냐?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열이 받으셨는지 남편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셨어요. 아파 오빠! 그만 때리라고! 그러게 엄마는 어울리지도 않게 그런 젊은 사람 머리는 왜? 엄마 지금 진짜 이상한 거 알아? 꼭 가발 쓴 사람 같다고. 뭐야? 이놈이 그래도? 그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안 되겠는지 다음날 다시 머리를 하러 가셨어요. 하지만요, 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둘이서 짜고 절 속이고 있었단 사실을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사실 시댁에 화장실이 고장나서 화장실 수리랑 인테리어 하는 동안 지낼 곳이 없어서 저희 집에 와 계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 와 계셨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있던 이유를 알게 된 후 시어머니보다 남편을 향한 배신감이 폭발하고 말았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넘어가는데도 댁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댁 화장실 공사가 잘 되어가고 있냐고 시어머니께 물어보면 괜스레 말을 회피하고 계셨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한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머무르며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다가 주방에 물을 마시러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계신 작은 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엿듣게 되었죠. 아들, 그런데 정말로 엄마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냐?
서윤이가 자꾸 우리 집 화장실 공사 언제 끝나가느냐고 묻는데 내가 눈치가 보여 죽겠어. 이러다가 우리 집 화장실 멀쩡한데 아들 너희 집에 눌러 앉아 살려고 거짓말 내가 여기서 있는 거 들키면 서윤이가 난리치지 않겠어? 엄마가 왜 눈치를 봐? 그냥 편하게 있어. 엄마, 여기 누구 집이야? 당연히 민재 너 우리 아들 집이지. 그래, 아들 집이면 엄마 집도 되는 건데 집사람이 뭐라고 눈치를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집사람 눈치 봐서 엄마 우리가 모시고 살자고 이야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 들킬 때 들키더라도 일단 편하게 지내. 집사람 마음 약해서 내가 강하게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엄마 모시고 사는 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알았어. 그럼 엄마는 너만 믿는다. 역시 엄마 생각해주는 사람은 우리 아들밖에 없다니까. 우리 아들이 진짜 효자다, 효자. 아이, 엄마는 그걸 지금 알았어? 그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죠. 시어머니 화장실이 고장난 것도 수리해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죠. 남편놈이 저한테 시어머니 집 화장실이 고장나서 수리하고 인테리어 할 동안만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하자고 말하더니 알고 보니 남편놈이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고 살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바로 시어머니랑 남편이 대화 나누는 작은 방문을 확 열고 들어갔습니다. 당신 지금 어머니랑 뭐라고 했어? 어머니 화장실 고장나서 인테리어 하면서 고치느라고 우리 집에 며칠만 계시게 한다면서. 그런데 이게 뭐야? 지금 어머니 우리 집에 눌러 앉아서 살게 하려고 어머니랑 짜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였어? 어머니도 어떻게 그런 거로 저한테 거짓말하시면서 저희 집에 들어와 살 생각을 하세요? 여기가 남의 집이야? 엄마가 아들 집에 좀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엄마가 더 늙기 전에 며느리는 아들 집에서 같이 살아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먼저 그러자고 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우리 엄마 소원 하나 내가 못 들어주겠느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중요한 일은 나한테 솔직하게 상의했었어야지. 다른 일도 아니고 어머니랑 같이 사는 일을 어떻게 거짓말해서 어머니를 모셔올 생각을 해? 그런데요, 그때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에 이어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무슨 죽을 죄라도 졌니? 내가 아들 집에서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냐? 누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내는 것 같아요? 어머니랑 남편이랑 저 속인 것 때문에 제가 화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어머니 모시고 못 살겠는데요? 저랑 남편이 상의한 거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이 집에서 안 산다. 어디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당신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가지고 온 캐리어에 짐을 싸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놈은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시어머니를 모셔왔으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한테 섭섭하다며 화를 냈고요. 지금 섭섭한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섭섭하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요, 끝난 줄 알았던 그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남편이랑 시어머니, 그 두 뻔뻔한 모자가 아주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이틀 후에 다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에 왔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는데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이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죠. 그리고는 당당하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엄마 우리 집에서 살 거야. 내가 그러기로 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더는 토달지 말고 그렇게 알아. 당신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이틀 전에 내가 했던 말 벌써 잊었어? 난 분명히 어머니랑 같이 살 마음 없다고 말했어. 그런데 또 나랑 상의도 없이 이렇게 나와? 무슨 짓이긴. 하나뿐인 우리 엄마, 아들로서 효도 좀 하겠다는 거지.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자꾸 이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꼬우면 네가 나가 살든가. 나는 엄마 모시고 여기 내 집에서 오손도손 살 테니까 내가 내 집에서 마음대로도 못하냐? 당신 그 말 후회 안 하지? 후회는 무슨 후회? 나 후회 같은 거 안 하는 남자라고. 알았어. 그러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그리고 저는 제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더는 남편 같은 인간이랑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저런 인간이랑 계속 살아봤자 제가 평생 고생하고 살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과감하게 끝내는 게 답이었죠. 그런데 제가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자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꼬우면 나보고 나가 살려며. 그래서 나 나가서 살려고. 뭐? 여보, 내가 그 말했다고 진짜로 짐 싸서 나가면 어떡해? 나는 그냥 해본 말이라고. 부부싸움에 홧김에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말로 해결하자. 어? 말로 해결해. 너는 어머니 모시고 올 때 나한테 말하고 모시고 왔니? 네 멋대로 나 무시하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 거라면서 모시고 왔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도 내 멋대로 하고 살 테니까 너도 어디 멋대로 하면서 살아봐. 그러자 남편 놈은 제가 집에서 못 나가게 하려고 갑자기 제 캐리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돼! 당신 이 늦은 저녁에 짐까지 싸서 어디로 가려고? 가지마 여보! 제발 가지 말라고! 네가 알아서 뭐하게. 나도 앞으로는 너한테 말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했잖아. 이 이기적인 나쁜 놈아! 그리고 저는 제 캐리어를 붙잡고 있는 남편 놈의 이마를 제 머리로 있는 힘껏 박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이 아파하면서 뒤로 고꾸라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남편을 부축했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괜찮니? 제가 현관문을 열고 정말로 집을 나가자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제가 집을 나와 향한 곳은요, 바로 저희 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그동안 남편이랑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죠. 제가 이혼할 거라는 이야기도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들으시고 몹시 화가 나셔서는 저보고 이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이혼처럼 인생에서 큰일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고민하는 게 맞지만 남편이며 시어머니 행동을 보아 제가 계속 남편이랑 살면 마음고생하면서 두 사람에게 시달릴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같이 듣고 있던 저희 남동생도 하나뿐인 자기 누나 힘들게 했다면서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같이 화내 주었고요. 그런데 아빠가 가만히 생각하시기에 남편 행동이 꽤나 괘씸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제가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오는 주말에 아빠랑 남동생이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랑 남동생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자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긴, 우리 딸 고생시킨 놈한테 우리 딸이 당한 거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거지. 그런 놈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지가 무슨 잘못을 한지 느낀다고. 맞아 누나. 그래서 지금 아빠랑 나랑 누나네 집 가서 매형이랑 누나 시어머니가 누나한테 했던 짓 똑같이 해주면서 내쫓아버리려고. 그리고 제대로 따지면 누나 신혼집 아빠가 사준 누나 집이잖아. 그런데 집주인이 이렇게 집 없는 사람처럼 나와 있으면 되겠어? 매형은 남자도 아니야. 지 마누라 속이나 상하게 하고 평생 같이 살 사람 하나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는 찌질한 놈이지. 누나는 그냥 나랑 아빠만 믿어. 그렇게 저는 아빠랑 남동생을 이끌고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것처럼 직접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른 주말 아침 현관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짐가방을 싸들고 온 저희 아빠랑 남동생 그리고 저를 보더니 아주 깜짝 놀라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은 당황해서는 물었습니다.
집사람이야 그렇다 치지만 장인어른이랑 처남이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장인어른,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시고 여신 거예요? 현관문 비밀번호야 우리 딸이 알려줬고, 내가 내 딸 집 오는데 자네가 무슨 상관인가? 우리 집 화장실이 고장나서 수리하면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싹 다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나랑 여기서 화장실 고칠 때까지 지내려고. 자네 장모도 화장실 고치는 동안 여동생네 가 있기로 했네. 우리 딸 집이라 나는 내 집처럼 편하게 생활할 예정이니까 자네도 그리고 사부인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매형 들으셨죠? 그러면 저희 누나 집에 있는 동안 잘 부탁해요. 하지만 저희 아빠와 남동생이 친정 화장실이 고장났다는 말에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살게 하려고 모시고 올 때 저희 아빠랑 똑같이 시댁에 화장실이 고장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모시고 온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빠는 친정에서부터 들고 왔던 쇼핑백 하나를 시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당황한 얼굴로 저희 아빠가 드린 쇼핑백을 받아들고는 묻더라고요. 사돈어른, 이건 뭔가요? 뭐긴요. 제가 특별히 사부인 드시라고 저희 집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음식 함부로 버리면 죄 받는 거 알지요?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말고 전부 다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가 드린 쇼핑백 안에 든 걸 확인하시곤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썩은 사과랑 배 아닙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저한테 먹으라고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는 사부인은요? 사부인은 저희 딸한테 곰팡이까지 쓴 음식물 쓰레기나 다름없는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주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 제가 드린 사과나 배는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사부인이 저희 딸한테 준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어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건...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의 물음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제야 당신이 저한테 한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것인지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한 저희 아빠와 남동생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 지내면서 남동생은 갑자기 덥다며 샤워를 하고 나와서는 저희 시어머니가 한 것처럼 안방에 들어와 남편 화장품을 허락도 안 받고 얼굴에 덕지덕지 발랐어요. 그러자 안방에 있던 남편은 남동생이 갑작스레 들어와서 본인 화장품을 바르는 모습에 놀라더라고요. 처남, 지금 뭐 하는 거야? 노크도 없이 갑자기 남의 방에 들어와서 허락도 안 받고 내 화장품을 멋대로 바르면 어떡해?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 거야. 매형이야말로 가족끼리 나눠 쓰면 좋지 왜 그러세요? 우리 누나한테 들어보니까 사돈 어르신도 우리 누나 안방에서 쉴 때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와서 저희 누나 화장품 허락도 안 받고 썼다고 하던데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매형 엄마는 되고 저는 안 되는 건데요? 지금 매형 말대로라면 사돈 어르신도 우리 누나한테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지켜야 할 예의를 안 지켰다는 거네요? 그러면 매형은 사돈 어르신이 우리 누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키는 동안 뭐 하고 있었는데요? 저한테 그런 말 하고 싶으면 매형 엄마한테나 먼저 그렇게 말하세요. 뭐라고? 그때 남편은 저희 남동생의 말에 난감해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동생이 맞는 말을 했던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피크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남동생과 주무신 아빠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한테 밥을 하라고 시키셨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밥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요리를 잘 못해서 대부분 제가 했는데 나중에는 귀찮다면서 집안 청소며 빨래며 살림하는 것까지 대부분 저한테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제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희 남편에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 아침에 밥을 하라고 시켰던 거죠. 박서방, 밥 하나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지금 뭐 했던 건가? 밥 하는데 왜 이렇게 물을 못 맞춰? 나이 많은 나도 밥이랑 간단한 찌개나 국은 끓일 줄 아는데 자네 지금까지 밥도 안 하고 우리 딸한테 얻어먹기만 한 건가? 자네 결혼하면 우리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더니 이게 순 사기 아니면 뭐야? 자네 설마 지금까지 우리 딸한테만 밥하게 시키면서 하녀처럼 부려먹었던 건가? 우리 딸이 자네 밥 해주려고 결혼한 거냐고?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저희 아빠랑 남동생이 저희 집에 온 지 이틀도 안 돼서 남편은 참지 못하고 기어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할 말이 있다면서 남편은 저희 가족들을 전부 불러놓고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죄송한데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도대체 뭐가 못 살겠다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 연락 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처남은 허락도 없이 계속 안방문 벌컥벌컥 열지, 제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멋대로 쓰지, 또 장인어른은 계속 제 옆에서 잔소리만 하시지 제가 진짜 제 명에 못 살겠다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이랑 처남이 와서 저희 엄마가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지 아세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저희 아들 말이 맞습니다. 저기 사돈, 그러지 마시고 그만 가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같이 있으려니까 많이 불편하네요. 자네는 우리 딸 허락도 안 받고 자네 엄마랑 살겠다고 멋대로 모시고 왔으면서 왜 나한테는 나가라는 건가? 그리고 사부인, 여기 제 자식 집입니다. 사부인은 여기 사부인 아들 집이라고 무턱대고 밀고 들어오셨으면서 저한테 왜 나가라고 하십니까? 사부인도 여기 아들네 집이라고 살겠다고 마음대로 들어왔으면 저도 여기 저희 집 딸이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뭘 모르시나 본데 이 집 저희 딸 명의로 된 저희 딸 집입니다. 제가 우리 딸 결혼할 때 선물로 해준 저희 딸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만 나가주셔야 할 사람은 사부인이랑 박서방 자네 같은데, 박서방 스타일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꼬우면 당신들이 우리 딸 집에서 나가서 살든가. 내가 더는 우리 딸 괴롭히는 니들 같은 인간 보기 싫어서 우리 딸 이혼시키려고 하니까. 예? 장인어른, 갑자기 이혼이라뇨. 제가 왜 집사람이랑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집사람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저희 엄마 모시겠다고 데리고 와서 그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 좀 하겠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지금 나한테 너무하다고 했냐? 지금 너무한 게 누군데 나한테 헛소리를 하는 거야? 자네 사부인 모시고 싶다고 우리 딸한테 제대로 의논 한번 한 적 있나? 우리 딸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도 안 물어보고 무조건 자네 말 들으라는 식으로 사부인을 집에 데려와 놓고 어디서 너무하다는 소리가 나와? 어디 그것뿐이야? 자네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시어머니 효도를 우리 딸한테 하라고 시켰다며? 그리고 사부인은 왜 허락도 안 받고 저희 딸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고 우리 딸한테 곰팡이나 핀 썩은 음식 쓰레기를 먹으라고 주는 겁니까? 게다가 똑같이 회사 다니는 우리 딸 보고 박서방 뒷바라지 잘하라고 했다면서요? 우리 딸이 무슨 하녀도 아니고 당신들 뒷바라지 하라고 내가 결혼시킨 줄 알아? 그렇게 당신들 뒷바라지 할 사람 필요하면 우리 딸 말고 가사 도우미 고용해서 돈 주고 시키면서 살아. 두 사람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손으로 쫓아내기 전에. 저희 아빠 말에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난리가 났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놀라서 남편에게 물었죠. 아들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이 집 대출받아서 그동안 네가 모은 돈이랑 며느리 돈이랑 반반해서 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걸 네 장인어른이 해준 집이라고 하는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미안해.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내가 거짓말 좀 했어. 여기 신혼집
집사람 집인 거 엄마가 알면 내가 집사람 집에서 눈치 보고 산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신경 쓸 거 아니야. 이 집 내 집 아니고 장인어른이 집사람한테 해준 집이었어. 그리고 남편은 안 되겠는지 저희 남동생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자 마지막에는 저를 붙잡았죠. 처남 나 좀 도와줘. 내가 집사람이랑 이혼 안 하게 내 편 좀 대어달라고. 두고 보고 처남이래. 이 찌질한 자식아. 나는 너처럼 찌질한 놈 내 매형으로 둔 적 없거든? 나는 우리 누나 건드리는 놈 그게 누가 되었든 절대 용서 못해. 결혼하면 우리 누나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지켜줄 거라고 하던 인간이 지금 이게 우리 누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지켜주는 거냐? 너 다시는 내 눈앞에 뛰지 마라. 내 눈앞에 뛰었다가는 그때는 너 죽고 나 사는 거다. 알겠냐? 여보, 잘못했어. 나는 내가 강하게 나가면 당신이 내 말 들어줄 줄 알았지. 이렇게 이혼까지 생각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당신이 내가 엄마 모시는 일로 나랑 이혼할 생각이었으면 나 엄마 모시자고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았다고. 야, 이미 버스 떠났어. 이미 내 마음은 너 두고 이혼 도장 찍으러 법원 가고 있다고. 지 엄마만 귀한 줄 알았지. 같이 평생 살 마누라 무시해. 우리 친정 부모님 무시해. 너 같은 인간이랑 누가 사냐? 너는 그냥 나랑 이혼하고 네 엄마 모시면서 평생 효자로 살아. 너한테는 그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아빠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정말로 저희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 문자나 전화로 증거들도 많이 있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제야 남편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죠. 전 남편 놈은 그렇게 효도 타령하며 전심호 없이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더니 저와 이혼 후 전 남편 놈은 본인 이혼에 대해 전심호를 탓하며 전심호 얼굴을 안 보고 있다고 해요. 전심호도 그런 전 남편이 섭섭하다며 똑같이 연락을 끊고 있고요. 그렇게 쉽게 서로 등 돌릴 인간들이 제 앞에서는 왜 서로 죽고 못 살 것처럼 그 난리를 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고 현재는 자유의 몸이 되어 결혼 전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면 속상할 줄 알았는데 속상함보다는 후련함이 더 컸어요. 아직 남은 인생이 많으니 과거의 상처보다는 앞으로의 제 인생을 보며 걸어가려고요. 가족들도 제 곁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있고요. 모두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